인류가 소금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렵 또는 유목생활을 하던 원시 시대에는 우유나 고기를 먹음으로 염분을 자연스레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식생활이 곡류나 채소를 위주로 하게 되어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소금의 역사, 토정이지함, 조선의 개혁을 꿈꾸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금이 음식 보존, 미라 제작, 의학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소금은 중요한 무역 품목이었고 상인들은 소금을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소금을 급여로 지급했으며 이는 셀러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소금은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컸습니다. 소금은 귀족층과 교회에게 중요한 자원이었고 일부 왕국에서는 소금세를 부과해 국가재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소금을 해안지방에서 운반해왔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 소금 전매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금 연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정부는 소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국가의 중요한 재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소금 생산이 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금의 최대 생산지는 평안도에서 전라도에 이르는 서해안 갯벌로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도 부안과 충청도 태안이었습니다. 연안에 염장을 설치해 관가에서 소금을 구웠으며 백성들은 쌀과 천으로 소금과 교환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에 적힌 이계순의 상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금 생산 방법은 동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닷물을 떠 염분, 즉 소금 가마솥에 끓이고 졸여서 소금을 만드는 전지염법 또는 전오염제법이라 불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때문에 나무의 소모가 많아 염전 주위의 산은 대부분 민둥산이었습니다. 반면 리아스식 해안인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해안가에 작은 뚝을 만들어 보름에 한 번씩 물을 가두고 그것을 떠서 작은 틀에서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얻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천일염을 생산한 것이죠. 예전부터 마포나루트는 소금과 새우젓 집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마포나루는 현재 서울 마포동과 용광동 일대에 위치했었습니다. 조선시대 경기도 일대 소금과 젓갈은 모두 마포나루에 집결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조선시대에는 마포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포소금은 유명했습니다. 염전 하나 없는 마포가 소금으로 유명해진 것은 소금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나루터에는 창고를 짓고 소금, 젓갈, 생선 등을 위탁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객주, 여각 등이 생겨났고 경강 상인들의 활발한 상업활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황포 돛배는 서민들의 물물 교육을 담당했던 고유의 배였습니다. 마포나루 상인들은 한강의 수로를 이용해서 충주, 단양, 영춘, 영월까지 서해안의 소금과 새우젓을 공급했습니다. 마포 하류인 서강에는 조선시대에 서해, 전라, 충청, 경기로 가는 조운선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전국 물류의 중심지였던 셈이지요. 조선 중기학자 토정이지함은 생애의 대부분을 마포 강변의 운막집에서 지내 토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지함은 마포나루에서 이루어지는 교역활동을 통해 조선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즉 한강변의 활력은 상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이끄는 상인들의 힘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지함은 학자였지만 직접 상업에 참여함으로써 그 무렵 천하게 여긴 상업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임을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에 직접 뛰어들어 장사에 관해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수천 섬의 양곡을 모을 수 있었고 그 양곡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실학사상의 기초가 된 흥리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흥리론은 재화를 적극 개발해 그 이익을 국가가 흡수하자는 이론으로 시대를 앞서간 파격적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이지함의 학풍을 조카이자 북인의 영수 이산해가 물려받았는데
그는 임진왜란 당시 백성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소금 굽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산해의 사위 이덕형 역시 관리들이 소금을 생산하는 작업자인 염호를 도와주고 생산 도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정이 제시한 국부 정진책과 민생 안정책은 시대를 뛰어넘는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량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면서 부강한 조선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던 실학자였습니다. 이지함은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육지와 바다의 자원을 개발해 백성들의 생활을 돕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자원을 개발하고 이 자원들을 상업을 통해 이용하자는 주장은 농업위의 상공업을 전시하면서도 그 이익만큼은 독점했던 지배층에게는 경악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발상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고 조정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이지함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귀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지함은 1578년 선조 11년에 다시 아산 현감으로 등용되었습니다. 아산에서 그는 현대적 개념의 빈민구제기관인 거린청을 설립했습니다. 거린청은 거린들에게 단지 먹고 잘 곳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습니다. 이지함은 거린청을 직접 관리 감독하며 노약자와 굶주린 사람들을 구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린들을 데리고 나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근대적인 재활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아산현감 부임 3개월 만에 돌연 역질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